오늘은 15주차 월요일이고 우리 수업도 이제 끝이 머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주간 우리 초기 버전 한번 구성해봤고 그 전주차에 이제 주제 정하기 해서 여러분만의 목표 살짝 구경해보는 시간 가졌었고 등등 하다가 이제 2주가 남았고 보강 포함해서 2주가 남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우리 GUI 프로젝트의 최종 버전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하는 일은 결국은 뭐 잘 하다가 잘 안 된다 저한테 도움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두도록 할게요.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 일단 출석은 찍었잖아요. 자 오늘 이따가 예를 들면 3시 반부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최종 버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 기말고사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기대값이 높으니까 특히 제가 모든 1학년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1학년 기초 과목들 점수를 잘 땡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재수강을 해야 된다. 엄청 골치 아플 거예요. 그나마 이 수업은 우리 지금 실습실 자리 엄청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과 친구들 위주로 들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 수강 해갖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증원을 넣는 시스템이잖아요.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학기 초에. 아무튼 간에 저한테 메일 보내거나 하시면 자리 더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무튼 그런 것들도 전공 수업들은 가능한데 기초 수업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 다시 강조드리고 그건 그거고 일단은 지금 요 최종 버전과 관련한 어쩌면 마지막 본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살짝 같이 구경해보고 한 30분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거 해놓고 잠깐 저 혼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봐드리는 시간으로 나머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스케줄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만들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둘 만한 염두에 둘 만한 얘기들을 몇 개를 적어 갖고 왔습니다. 걔네들 살짝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면 본론 내용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후반부에는 전반부 시점과는 다르게 조금 실행 흐름이 자 전반부 시점에 뭐 나이차를 구해 갖고 사용자 나이를 묻고 나이차를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순차에 몸을 맡기고 얼마든지 하나하나 문장들을 또박또박 적어내기만 한다면 완성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까지는 우리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순차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후반부 넘어와서부터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게 가능한 프로그램,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반복 흐름을 안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추가로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전체 GUI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 반복의 3단 콤보의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엄청 커다란 while을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실행할 만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함수 호출식 내지는 할당문들을 적어가면서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될 겁니다. 이 프레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매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 호출식을 계산하게 될 거예요.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지금이 몇 시니에 해당하는 값을 타임스탬프, 인수 타임스탬프 자리에다가 담아둔 채로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업데이트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순차에 몸을 맡기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저 작업을 하고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어쩔 때는 시작 화면 구경하고 어쩔 때는 실제 게임 플레이하고 어쩔 때는 자기가 몇 점 땄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등등과 같은 작업을 서로 다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코드 적기 전에 미리 생각을 잘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제 맨날 예시로 들고 있는 그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점프해가지고 장애물 피하는 게임을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점프 기능을 구성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면 되는 거지 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단순한 점프 기능조차 그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프레임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예를 들면 30프레임 동안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으로 듀웅 하고 올라왔다가 옹 하고 떨어지도록 업데이트를 30번 호출하는 동안 그 세부적인 무브먼트를 각각 나눠가지고 내 캐릭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본다면 어떤 프레임은 점프를 시작하는 프레임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 캐릭터가 열심히 그냥 땅을 걸어 다니고 있다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다면 그때부터 이 캐릭터는 점프를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등등과 같이. 점프 중에 또 점프하면 그거는 2단 점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완전 별개 얘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점프를 시작하면 몇 프레임 동안은 내 캐릭터의 Y좌표는 점점 하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수 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상승하는 프레임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다가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하면 상사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내 캐릭터의 Y좌표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닥을 향해서 추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추락할 거냐? 몇 프레임 뒤에 내 캐릭터의 발에 해당하는 내 네모의 가장 아랫면의 좌표가 그 바닥에 해당하는 좌표랑 비교했을 때 바닥을 뚫고 내려갔거나 아무튼 착지를 성공적으로 했다면 그 프레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점프 중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프레임들이 전부 다 다른 프레임으로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했어요. 지금 내 캐릭터가 원래 점프 중이었냐? 점프 중이었다면 지금 올라가는 중이었냐? 아니면 내려가는 중이었냐? 등등을 여러분이 잘 고려해서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점프 같은 경우는 점프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등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처음에 딱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만 Y속도를 그러니까 하늘로 치솟는 엄청 커다란 Y속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매 프레임마다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중력 가속도를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점프 중인 동안에는 계속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포물선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 캐릭터가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띠용하고 튀어 오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아무래도 좀 작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속도가 0이 되고 그때부터는 요거 이제 반대되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고 이때 Y좌표랑 바닥의 Y좌표랑 비교해서 여기까지가 점프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로축이 시간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등과 같이 이렇게 중력 가속도라든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첨가를 하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점프는 말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올라가는 중이냐 내려가는 중이냐 아니면 점프 중이긴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걸어 다니는 거죠. 우와 같은 것들을 분기 흐름을 도입해 가면서 만약에 상승 중이라면 Y좌표를 조금씩 빼도록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상승을 끝내야 되는 거냐와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고민하도록 분기 흐름을 또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뭔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별도의 스테이트,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적 있죠? 그 스테이트를 도입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스테이트 개념, 우리는 요 스테이트 개념을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예시를 통해서 같이 구경해 봤어요. 그때는 우리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여러 각각의 단계로
내 프로그램의 상태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미리 정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용도로 각각의 부분들을 잘라가면서 나누어서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걸 목표로 써봤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실행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양한 국면에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내 캐릭터의 상태, 내 캐릭터가 달려가는 중이냐 아니면 점프 중이냐, 점프 중인 것도 올라가는 중이냐 내려가는 중이냐 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 캐릭터의 스테이트는 별도로 할당문 적어갖고 뭐 w.data. 캐릭터 언더스코어 스테이트 한 다음에 0이면 걸어가는 중이고 1이면 뭐 올라가는 중이고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각각의 값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거기다 추가로 이거를 인덱스 개념이랑 함께 적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뭐 좀 더 직관적인 예시는 미리 이미지 뭐 캐릭터 이미지스 한 다음에 거기다 리스트 하나 마련을 해둘 건데 거기다가 그림 파일 3장에 대한 숫자들을 미리 0, 1, 2 순서대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캐릭터의 스테이트 값이 0일 때는 0번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에서 세팅하면 되겠죠. 처음에 걸어갈 거니까요.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고 그 리스트의 1번째 칸에 담겨있는 그 그림으로 바꿔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캐릭터는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제 점프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프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상태 전환 발생할 때마다 그 스테이트 값을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해서 내가 미리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써먹을 데이터들 순서대로 담아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들고 와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요. 코드도 나눌 수 있고 데이터도 얼마든지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우리가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렸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지금 더워서 아물가물하면 오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여러 복잡한 상태가 아니라 내 캐릭터의 상태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태 또는 비상 상태와 같은 식으로 동전 뒤집기처럼 2가지로 나뉘고 특히 일반 상태랑 그렇지 않은 상태로 양분을 해서 쓸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값이 0이냐 또는 그렇지 않냐 예를 들면 양수냐를 통해서 2가지 상태를 나눠서 다룰 수 있도록 분기 흐름 통해서 나눠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애물 피하는 게임 생각해 봅시다. 장애물에 한번 부딪혔어요. 이번 프레임에 장애물의 좌표랑 영역이랑 내 캐릭터 영역이랑 겹쳐가지고 이번에 라이프를 1 깠습니다. 하트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 캐릭터는 여전히 점프 중일 것이고 지금 가랭이가 닿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프레임에도 여전히 겹칠 수 있고 또 겹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쓸려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매 프레임마다 하트가 깎이면 60분의 1초마다 그러니까 1초에 60개의 하트가 그냥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부딪힌 장애물을 없애버린다라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보통 게임들은 이제 그때 이제 내 캐릭터를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서 당분간은 또 부딪혀도 라이프를 또 까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무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후자를 선택하고 싶다. 한번 라이프가 줄어들었을 때 적어도 1초 동안은 라이프를 또 줄이지 않도록 무적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면 간단한 이름 적용해 봅시다. 카운트라는 이름을 도입을 해서 카운트 값이 0이면 지금 무적 상태인 프레임이 0프레임인 거예요. 난 0프레임 동안 무적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 장애물이 부딪히면 라이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카운트 값이 0이고 이번에 장애물에 부딪혔다면 라이프를 1 까고 하트를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카운트 값을 예를 들면 1.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초 동안 무적이다라고 적어두는 셈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 예를 들면 60이라고 담아두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60프레임 동안은 무적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한다라면 그래서 카운트가 만약에 0보다 크면 60분의 1초만큼 줄이도록 아니면 1만큼 1프레임만큼 줄이도록 그거를 매 업데이트마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넣어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부딪힌 이후 시점부터 1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적용했다면 이 스테이트 개념을 true, false에 해당하는 2가지 상태를 내가 카운트라는 이름을 도입해서 인트 값을 다뤄가면서 0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점프니까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그게 점프잖아. 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걔네들을 그냥 단순히 순차 흐름으로 엔터 쳐가면서 적는 걸로는 지금은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점프를 시작했다면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Y좌표가 감소하는 코드를 실행해야 되고 그걸 한 15번 정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쯤부터 그 다음 번째부터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Y좌표를 증가시키는 아래로 내리는 코드를 실행해야 되고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인 업데이트 호출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요번 60분의 1초 동안에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거냐, 매 프레임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를 미리 잘 나눠놓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if문을 적고 훨씬 더 많은 할당문들을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캐릭터의 현재 상태, 게임의 일종의 메커니즘에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꼭 할당문을 또 적어야 된다. if문을 또 어딘가에 적어서 분기 흐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걸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 그 별 떨어지는 예시 보면 막 가관이잖아요. list.append라는 친구를 쓰질 않나. 리스트 안에 리스트 담아놓고 뭐 0번째 칸에 뭐고 1번째 칸에 뭐고 지 맘대로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써먹는 걸 구경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도 그 방식을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요소, 캐릭터나 장애물 등에 대해서 하나의 세트로 다뤄야 될 만한 데이터가 많다면 그것들을 리스트 하나에다가 몰아 담아갖고 활용하는 게 아마도 더 편할 겁니다. 우리 과제 넘버2, 넘버3에서 캐릭터 정보 하나를 리스트로서 표현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제 설명서 읽으면서 0번째 자리에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1번째 자리부터는 6개 능력치야와 같은 것들을 서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 리스트 안에 각각의 칸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꺼내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나 그거 까먹고 있었어. 우리 과제 넘버3 종합 영등 상품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매번 월요일은 연강이다 보니까 매번 까먹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완성을 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 종합 영등은 그 우리 힘 능력치를 100으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35명 친구들이 결국은 종합 명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우리 반에 해당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쿠폰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점자가 35명이나 되다 보니까 상금을 분배를 하게 돼서 제가 요 종이를 나눠 드릴 건데 요거를 저한테 제시를 하시면 우리 ECC 지하 4층에 CU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1,000원 미만의 예를 들면 추파춥스 하나를 제가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쿠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요거는 시상식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캐릭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게임 안에서의 장애물이란 서로 다른 높이, 서로 다른 위치, 그 다음에 뭐 장애물이 다가오는 속도가 서로 다른다든가 아니면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하트를 몇 개를 줄일 건지 뭐 그런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든가 할 때 그런 하나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담아두는 게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번째 칸에다가 어떤 값을 담을 거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속도보다 가속도를 더 앞에 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림으로 보여줄 거냐를 맨 앞에 담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다만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되 지금 내가 정해둔 그대로 미래에 나도 대괄호 수식 적어가면서 각각의 값을 꺼내 쓸 수 있게끔 동일한 인덱스 값을 써서 동일한 리스트를 다룰 수 있게끔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하고 0번째가 이름이야라고 제가 정한 다음에 그리고 .pdf 파일에 적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리스트 안에다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 때려 넣는 게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지금 0번째 자리에 이런 거 넣을 거야.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쓰면 돼. 라는 거를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설명서를 적어둬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두신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주석 등으로 아니면 그 따옴표 3개짜리로 표현해 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히나 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거는 그거를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 집어넣나 아니면 그냥 별도의 w.data.positionx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으로 하나하나 집어넣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장애물처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게임 안에서 장애물은 최대 300개가 존재합니다. 와 같은 상황에서 이름을 300개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장애물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리스트에 담고 그 리스트를 300개를 예를 들면 이니셜라이즈 같은 데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폼은 쓰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꺼내가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왼쪽으로 다가오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아마도 조금 더 코드 작성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마도 이거 언제 다 만들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지금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와 같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고통받고 있을 건데 자, GUI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만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서 다룰 필요는 일단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시 코드들 튜토리얼 내용을 보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 예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각각의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의 목표가 아닌 제가 미리 구성해 놨었던 여러분 것과는 다른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당시 제가 꿈꿨던 목표의 어떤 부분은 실제 어떤 문장, 예를 들면 if문, 조건식 포함해서 if문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수식 같은 것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py 파일에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당시에 추구했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 하지만 굳이 코드로 적지 않고 뭔가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든 거라든가 예를 들면 자 우리 두 인트 형식 값을 생각해 봅시다. 두 인트 형식 값을 비교할 때 그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두 인트 형식 값은 서로 같거나 아니면 왼쪽이 더 크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오른쪽 게 더 큽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케이스에만 해당돼요. 0가지일 수도 없고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셋 중에 하나, 삼자택일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명제 대우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장될 만한 사실을 굳이 막 else 부분 붙여가면서 뭔가를 적는다든가 하지 않아도 되면 안 적어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그 수학적으로 도출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하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구경을 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 사실 떨어지는 별의 너비는 40픽셀이어도 상관없고 60픽셀이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하든 전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게 40이라서 기호에 따라서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를 그냥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리터럴 적어가면서 결정한 케이스들도 예시 프로그램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시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 온다고 해서 그게 항상 제 목표가 아닌 여러분의 목표대로 동작한다는 걸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거기는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을 만한 몇 가지에 해당하는 짜잘한 것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시 프로그램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시 코드들의 목표 자체가 그런 GUI 모듈의 특정 기능들 주로 이제 함수들을 여러분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걸 소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게임 한 판을 해보도록 만드는 게 현재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물도 서로 달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시 코드 그대로 긁어오시기보다는 우리 GUI 블랭크 있잖아요. 그걸 일단 열어두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포함해서 한국말로 적어둔 노트들 충분히 열어둔 상태에서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나을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강조를 할게요. 자,
초기 버전은 초기 버전대로 두고 완전히 새로운 .py 파일 만들어서 blank.py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가지고 최종 버전은 다른 파일로 진행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초기 버전 코드 고치면서 진행하면 그거 일주일 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걔는 걔들을 일단 견본으로 놔두고 또 하나의 예시 프로그램으로서 놔두고 정갈한 마음으로 0에서부터 다시 스타트한다라는 마음으로 할당문 이니셜라이즈에 적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최종 버전을 예쁘게 다시금 구성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내용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서 오늘부터 스타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요약해서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코드 적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코드 흐름 어떻게 구성할지 몰라가지고 막혀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무슨 문장을 적어야 되는 거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뭘 골라야 되는 거냐가 막혀가지고 지금 고민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은 순차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기랑 반복 중에 뭘 적용해야 되냐. 자, 반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장애물들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개념 적용해서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문 같은 거 실행해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써먹는다거나 할 때는 반복 그림을 쓰시면 됩니다. 그쪽은 뭐 포문이 워낙 편하게 잘 돼 있으니까 마련돼 있으니까 하나씩 꺼내오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뭐 장애물이 300개든 5,000개가 들어있든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에선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90%가 넘는 확률로 이 부분을 추가로 적어가면서 분기 흐름을 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 흐름에 덧대가면서 이럴 때는 저거 말고 이걸 해야 돼. 이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이 부분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완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부분을 적기 위해 여러분은 아마도 그 이 부분의 조건식을 적느라 고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코드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럼 남은 부분은 전부 다 데이터 영역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말했던 그 조건식과 관련한 부분도 데이터 영역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할 때만 요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네모를 조금씩만 위로 올리다가 예를 들면 3초 뒤부터는 약간 오른쪽 위로 옮기고 싶다. 이건 좀 너무 스페시픽한 예시인 것 같긴 한데 간단한 점프라든가 등등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할당문을 적게 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 는 오른쪽 자리에 매번 조금씩 X값이 증가하도록 Y값이 증가하도록 근데 어쩔 때는 그러지 않도록 그런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 프레임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 손에 쥘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도록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만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GUI 모듈에서는 어떤 네모의 위치라든가 등등은 w.get 어쩌고저쩌고 get 포지션 같은 걸 쓰면 즉시 여러분이 손에 쥐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GUI 모듈 안에서 자동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지 알려주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반면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직접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어딘가에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언제 눌렀었지? 와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으면 그로부터 1초 뒤에 뭔가 폭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한폭탄 같은 걸 생각해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폭탄이 터져야 되냐 아니냐는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거기다가 1초만큼 더해서 그때 이제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 시점에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지를 과거 시점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시점에 그걸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나에 해당하는 계산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각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는 방법은 그 스페이스바를 이번에 눌렀냐 그게 맞다면 지금 인수 타임스탬프 자리에 있는 현재 시각 값을 별도의 이름에다가 미리 백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손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걸 성공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할당문 실행해 가면서 내가 미리 정해둔 자리에 세이브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 업데이트 끝내면 돼요. 그러면 다음 프레임부터 지금 스페이스바 이전에 눌렀었구만. 그러면 지금 1초가 지났나? 1초가 지났나? 열심히 시계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담아두었던 스페이스바 언제 눌렀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앞으로 예를 들면 60프레임만큼 꺼내가면서 거기다 플러스 1 해가면서 현재 시각이랑 비교해가면서 폭탄을 터뜨릴지 아닐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할 데이터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거를 미리 담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담아놓는다라는 건 지금 우리는 프레임 단위로 코드를 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레임에 써야 되는 데이터를 직전 프레임, 이전 프레임의 어딘가에 분기 흐름 안에 할당문을 실행해 감으로써 담아둘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부분이 막힐 거예요.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뭐 네모의 새로운 좌표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원인은 일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게 가능해요. 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현재 메모리 위에 어떤 각각의 이름 자리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데이터가 준비 안 돼 있는데 뭐 덧셈 뺄셈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예 모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때,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때 적절히 담아두도록 적절한 이품문 플러스 할당문 조합을 여러분이 추가로 적어두셔야 지금 내가 막혀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품문 할당문 적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 w.data. 한 다음에 진행하면 자동 완성 기능도 쓸 수 있고 아무 때나 할당문 실행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마련돼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무슨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도 여러분은 이품문을 또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새로운 기능을 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수행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그 조건식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언제 true가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 조건식 적으려면은 내가 지금 뭐랑 뭐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 뭘 덧셈을 하거나 뺄셈 해야 되는 거냐, 그 뺄셈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내가 지금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XY 좌표처럼 또는 내가 미리 담아둬야 하는 것이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는 것이냐 등등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이니셜라이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지를 않나, 여기 지금 이 부분 적다가 다른 곳에 또 이 부분을 적지를 않나를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내가 원래 적으려던 이 부분의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 완전 특별한 타이밍에만 특별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물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염두에 둬도 여러분 아마도 조금씩 한 단계씩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난 이후에도 3시 반 이후에도 여러분이 예약을 한다면 좀 더 봐드리고 갈 거니까 같이 한번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해 보고 종강을 맞이하도록 합시다.